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33집이다 보니 이 33집에 와서 묵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나름 먹고 살만 했던 거죠.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잠깐 알아볼 거냐면 집의 형태를 좀 알아보실 건데, 이 친구들 집은요 옆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집을 좁고 길게 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밑에 지금 보시면 흰색 그 문들이 보이죠? 우리가 이게 1층입니다. 거기가 이제 현관문이에요. 열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층은 다용도실이에요. 그리고 다 지하를 갖고 있어요. 지하가 바로 식당이에요. 식당과 주방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정원은 어디랑 연결될까요? 지하랑 연결되는 거예요. 뒤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하가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1층은 다용도실이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2층 볼까요? 2층이 제일 중요한 층이죠. 2층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드로잉 룸이라고 해요. 드로잉 룸. 드로잉은 그림 그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3개월, 6개월씩 이렇게 있다 보니 런던이나 다른 지역에서 올 때 자랑할 그림들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걸어놓던 곳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로잉 룸이라고 하는데, 번역하시면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2층이에요. 아니 그림까지 가져와요? 가져오죠. 그림도 가져오고 심지어 나중에 화가들이 여기에 아예 스튜디오를 냅니다. 자기한테 그림을 주문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게인스브로라는 화가예요. 그럼 이제 2층까지 이해하셨죠? 3층은요 침실이에요. 그럼 마지막 4층은요 하인들 방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층이다? 5층짜리 집이에요. 그럼 2층 거실에 앉아서 그림도 걸어놓고 또 뭐 했느냐? 차 마신 거예요. 그럼 저기서 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어떻다?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있지만 저 높이에 올라가서 보시면 저 건너편 언덕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목가적인 풍광이 되고, 그때는 지금처럼 집이 많지 않다 보니 여기에 무엇을 풀었을까요? 소하고 양 푼 거예요. 그럼 그들은 차 마시면서 볼 때 어떨까요? 아주 그 뭐랄까요, 우리 픽처리스크라고 하죠. 그림 걸어놓은 것 같은 거고.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안에서 안 마셨어요. 앞에 론이라고 하죠. 지금 보면 여기 감싸 놓은 거 보이세요? 여기 중앙에? 네. 이게 다 이렇게 이 둔덕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1층이면 여기 밑에 층이란 말이에요. 저 1층은 어떤 곳이냐? 다 집에 소유된 앞마당이죠. 앞마당을 영어로 론이라고 합니다. LAWN. 우리 윈블던 테니스는 어디에 산다고 합니까? 론 코트라고 하잖아요. 잔디 코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까지는 다 지금도 프라이빗이에요. 저들이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여기는 뭘까요? 여기가 소하고 양들 풀었던 곳이에요. 근데 자기들 여기 이제 그 론에 나와서 파라솔 피고 차 마시고 하는데 양이나 소가 올라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둔덕을 놓은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있다? 우리는 양과 소들이 있었던 곳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 겁니다. 어떤 곳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계속 18세기의 그 바스란 곳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럼 지금 이거는 호텔로 쓰고 있나요? 대부분 호텔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집으로 써. 이 옆집이라도 네. 시집가면 안 되는 집이 이런 집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뭐 보세요. 별이 다섯 개야. 근데 여기 누구 사는데 이렇게 다 응? 사람이 사는 집이야. 그러니까 이런 집은 다 뭐다? 나뉜 겁니다. 그러면은 단지야 한 집, 그죠? 1층 한 집, 2층, 3층, 4층, 5층 다섯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한테 5개 중에 골라 가지라면 영국 사람들 어디 가질까요? 아니요, 반지하 같습니다. 이유는 정원 때문에. 반지하를 써야지 뒤에 정원을 갖게 돼요. 그 정도로 정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정원에 민감한 이유는 얘기해드렸죠? 코치월드에서 인클로즈 무브먼트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유지가 전부 다 사유화되면서 사람들이 개인의 땅에 대한 그 뭐랄까 열망이 굉장한 나라예요, 영국은. 그래서 이제 런던과 파리의 생활을 비교할 때도 런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원이에요. 파리는 발코니, 아파트비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부스크라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발에 흙 타는 거예요.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런던에도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8세기 특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곳은 다 지하에 광이 있습니다. 우리 판출이라고 하죠. 이게 또 18세기 실용주의가 만들어낸 건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지하를 만들고 그 앞에 인도가 되어 있지만 지하 공간에 창고를 쓰고 있는 특징이죠. 원형으로 만들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서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서커스라는 이 건물을 이쪽을 만들었던 사람 건축가가 아까 제가 페이건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원형은 어떤 걸 그대로 따왔을까요? 원형 경기장? 아니에요. 스톤헨지 지름이에요. 이 건축가가 이 자연 숭배 사상, 우리 드루이드라고 하죠. 이게 너무 여기에 심취했던 사람이라서 서커스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따 오후에 가는 스톤헨지, 그 서클, 그 스톤 서클 말고요. 헨지라고 하는 둔덕이 있는데 그 지름을 그대로 따라 여기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랑 다르게 상당히 1층은 돌이야, 2층은 이온이야, 3층은 코린트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위에 있는 도피를 보세요. 도피를 쭉 보이세요? 네. 앞에
여러분들이 바스를 보면서 도토리 모양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도토리 모양은 왜 중요하냐면 바스에서 나왔던 이 온천 있지 않습니까? 이 온천수가 치유의 효능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매개체가 바로 도토리예요. 이 도토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보세요.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왕자 하나가 있어요. 이 왕자 이게 이제 목욕탕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 그 지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아까 제가 차에서 설명했지만 여기 온천수가 나오는 걸 발견하고 가장 먼저 만든 게 뭐라고 했어요? 신전이라고 했죠. 목욕탕을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신전 시설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안 보여요. 자, 여기 보시면 신전 찾아보세요. 앞에서. 신전 어디 있습니까? 신전이 뭐예요? 신전? 교회. 전. 자, 오른쪽 템플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써있죠? 솔로스라고 이거 재단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죠? 온천이 만들어진 거예요. 온천 시설이.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건 뭐 때문이냐? 얘 때문이에요. 스캐스프링. 이게 원천이에요. 여기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지금 보면 벽을 보면 녹색 벽이 있고 빨간 벽이 있죠. 무슨 차이일까요? 녹색 벽은 지금 있는 벽이, 빨간 벽은 없어진 벽이에요. 여기가. 이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가 밑에 보시면 수영장이 있죠. 이게 그레이트바스예요. 자, 사우나를 끝내고 나와서 뭘 했다? 수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나눠서 사우나 했겠죠. 이스트라고 써있죠. 이게 여자들이 사우나 했던 여성적인 사우나. 건너편 웨스트는 남자들이 사우나 했던 곳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목욕탕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나눠서 땀 빼고 때 밀고 나와서 뭐 했을까요? 수영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짐나지움, 체육관이 있었고요. 도서관도 있었고요. 하루 종일 놀았던 거예요.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저 어렸을 때는 남탕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옷 다 벗고요. 엽기가 있었잖아요. 남탕 이런 게 있었어요. 남자들이 옷 다 벗고 엽기 딱 들고 하고 들어갑니다. 근육도 하나도 없는 분들이. 그런 것처럼 예전에 여기 이렇게 레슬링도 했었고 그러니까 종합시설이었던 거예요. 목욕만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찜질방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럼 것이죠. 이게 다 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안에 있는 탕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이만큼 올라. 왼쪽에 바닥에 취급하는 이 정도면 2,000년 동안 땅이 사진 찍으면서 들으세요. 2000년 전 여기 목욕탕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 나도 여기 좋아. 이거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 거의 여기 찍어놓으면 어딘지 모를 것 같아. 이탈리아도 이런 데 있잖아. 이탈리아인데 크리스인가? 헷갈린다 지금. 진짜 여러 명 데리고 맨날 버스 저거만 하다가 자기가 운전해야지, 설명해야지. 힘들 거야. 지금 어. 손님이 많으면 어떡하지? 손님이 많은 버스로 그렇게 했지. 어. 이렇게.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운전할 필요도 없고 수익도 훨씬 많지. 보통 한 20몇 명 타고 가잖아. 여기. 어? 근데 오늘은 다행히 만석이길 다행이지. 우리가 안 간다 그래서 5명이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6명이 가는 건가? 응. 식구 한 식구. 근데 일본은 어떻게 알지? 그런 저거 당부가? 공부를 했겠지. 여기가 올드스트 하우스가 여기서 목욕탕도 한번 해보고 싶네. 나도. 목욕탕이지. 감동이지 않아. 아빠 2000년이 된 그 밟았던 그 길을 우리가
밟아본다는 게 그렇지. 그런 게 참 근데 그건 내려갔는데 왜 여긴 안 내려갔지? 아니 그건 발굴한 거지. 근데 왜 다 덮였죠, 이거? 그게 땅이 저거 한 거 아닐까? 내려간 거 아니야? 올라온 거. 뭘 자꾸 너가 덮인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목욕탕 위에다가 또 위에 타일 하나 더 넣고 글쎄, 땅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땅이 자꾸 내려가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모이는 곳은 여기고 분수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더라? 로 레벨이 로 레벨? 어퍼 레벨? 멋있네. 저희가 거긴가? 그냥 이리로 가자. 왜? 건너? 저거 좀 여기 아니 저거. 여기 밑에 걷는 더 좋아. 내려가는 게 어디 있지? 이런 건 돌이 아닌 것 같기도 해. 콘크리트인가? 런던의 시내에 그 수학하면 응.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받겠지. 이게 24유로인가 그랬던 것 같아. 인터넷에서 봤어. 아, 6파운드. 되게 비싼 거 아니야? 이거? 6파운드? 24. 왜 갔다 온 애들이 우리가 바스를 대중교통으로 우리 집에서 쳐봤다? 얼마 걸릴게? 나는 응?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에 책방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응. 응. 되게 좋지 않나? 넓게. 또 화려하게. 마음에 들게. 태양이 뜨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동짓대 태양이 지는 포인트이기 시작해서 보세요. 지금 겨울에 동짓대 지금 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동짓대 해지는 포인트, 하짓대 해지는 포인트, 이 포인트 두 개를 연결하면 축이 생기게 있죠. 선이. 이 선은 하지축이라고 해요. 이 하지축이 스톤헨지의 중앙에 정확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기 지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스톤헨지 찾아볼까요? 보이시죠? 다 여기 스톤헨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우드헨지라고 있어요, 없어요? 우드헨지라고 있어요. 우드헨지는 뭘까요? 스톤헨지하고 똑같은 헨지의 지름 안에 나무로 여러분들 무언가를 만들어 놨던 걸 언제 발견하느냐? 지금부터 60년 전에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도로공사 땅을 파는데 이상한 구멍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인부들이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아.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을 불렀더니 고고학자들이 한참 연습한 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무엇을 발표하냐면 야, 이 구멍 아래는 나무들이 박혀 있었던 곳이다. 근데 포메이션이 스톤헨지랑 비슷한 걸 보니 그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스톤헨지를 만들었던 시대 사람들이 스톤헨지가 돌로 만들면 힘드니 먼저 나무로 한번 연습해봤을 것이다 라고 끝낸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스톤헨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스톤헨지 근처를 무지하게 팠단 말이에요. 근데 발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15년 전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고고학자입니다. 이름이 마이클 파커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저씨는 우드엔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드엔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졌을까요? 그럼 우리 보세요. 나무하고 여러분들 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나무와 돌 중에 어떤 게 썩지 않고 어떤 게 오랫동안 보관될까요? 돌이겠죠. 나무는요. 썩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우리 이승에서 살고 있는 이승에서의 삶은 돌과 어울릴까요? 나무와 어울릴까요? 나무.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요? 돌과 어울리겠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고고학자가 갑자기 영국 사람들이 이 생각을 띡 한 게 아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례 전문 연구가래요. 참 직업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장례식을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한 번은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탄두루이드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장례 의식을 연구하는데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지도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신을 놓고요. 돌로 다 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돌을 크게 해요. 그 연구하면서 뭐라고 이제 연구했냐면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들어봤더니 자 죽은 자기 조상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영원함을 상징하는 돌에 깃들 수 있게 하면서 그 돌들이 자기들 옆에 있으면서 죽은 자기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영원토록 내 옆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례를 한다는 거죠. 이걸 연구하고 온 거예요. 연구하고 왔을 때도 다른 생각을 못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자기 연구를 도와줬던 아프리카 학자가 런던에 왔을 때 이 영국 고고학자가 이 아프리카 학자를 데리고 이 스톤헨지에 데려온 거예요. 데려오고 얘기했답니다. 야 이건 우리가 지금 이걸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교수가 그러더래요. 야 이거 왜 모르냐고. 이거 니네 조상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건 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드엔지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박사가 자원봉사자 1,500명을 모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우드엔지 주변을 파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파다 뭐 했을까요? 우드엔지 바로 옆에서 2,500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의 흔적을 발견해요. 이거 정말 여러분 15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동안 이걸 찾기 위해서 스톤헨지 그렇게 팠는데 안 나왔는데 그게 우드엔지 근처에서 나온 거예요. 마을에 이제 가옥의 형태라든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했는데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지금부터 4,000년 전이면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고 2,200년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같이 발견됐어야 될까요? 농업의 흔적이나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발견되고 그 사람들이 먹고 버렸던 음식이 화석이 된 건 다 발견되는데 농사지은 흔적이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는 어떻게 결론 내렸을까요? 야 이건 분명히 사람들이 계속 살았던 타운이 아니다. 모였던 거다. 언제 모였을까요? 1년에 2번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태양이었겠죠. 그럼 1년에 태양이 가장 긴 날 언제입니까? 하지 때 하루. 또 1년에 태양이 가장 짧은 날 언제일까요? 동지. 이 두 날 모였다는 겁니다. 영국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1년의 풍요라든가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서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의 영혼을 모셨던 곳은 스톤헨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마을을 뭘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학설입니다. 근데 가장 그럴듯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동지하고 하지 어느 게 더 중요했을까요? 이들한테. 하지겠죠. 아니에요. 동지가 훨씬 중요했답니다. 왜? 하지는 태양이 가장 긴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태양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들 생각입니다. 하지는 태양신이 잠자러 가는 날이에요. 반대로 동지는요. 가장 짧은 날이긴 하나 동지가 지나고 나면 태양이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신의 생일은 언제다? 동지였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태양신의 생일 동지는 언제 축하했을까요? 이게 12월 25일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5월생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12월생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자, 원래 유럽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큰 축제가 있었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이 대체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학자들이 이 우드엔지 근처에서 발견됐던 음식물들의 화석을 발견하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동물이 돼지래요. 근데 돼지는 보세요. 이것도 저는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건데 돼지는 일반적으로 3월에 새끼를 낳는데요. 3월에 새끼를 낳고 한국에서는 9개월 정도 키우면 잡아먹기 딱 좋게 큰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3월에 얘네들 돼지가 새끼를 낳겠죠. 그럼 9개월 되면 언제입니까? 12월이에요. 동지 때. 큰일 난 겁니다. 왜? 돼지들이 새끼가 다 컸는데 돼지가 많아졌는데 이 돼지들을 데리고 겨울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12월 때 필요 이상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데려갈 몇 마리 빼고 다 잡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할까요? 염장한 겁니다. 유럽이 뭐가 발전했어요? 햄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한 이유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 필요 이상으로 돼지를 많이 잡았으니 12월 25일 동지 축제할 때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필요 이상으로 먹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페이건 문화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톤헨지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가설, 바로 죽은 사람 조상들의 영혼을 모셔놓고 1년에 2번, 하지 때 한 번, 동지 때 한 번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이라는 학설이 가장 지금 이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우드엔지가 발견되면서 이런 학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시원이 잘 들었지? 네. 아, 이거 하나 빼먹었다. 죄송해요. 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학자가 이런 학설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봐봐. 여기 겨자색으로 이렇게 된 거 보이세요? 넓게 가로로 이게 커서스예요. 이 커서스 둔덕이라고 했죠. 재밌게도요. 커서스를 중심으로 밑에 보시면 점점점점 보이죠. 이게 다 베로우라고 해서 이게 다 무덤들이에요. 그럼 스톤헨지도 마찬가지로 조상을 모셨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 커서스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무덤이 안 발견돼요. 그럼 밑에 쪽으로만 무덤이 다 발견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경계했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커서스라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져요. 재밌게도 이쪽 위에서는 무덤이 안 발견되거든요. 근데 밑에 무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자기네들 죽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누구 옆에 묻어졌어야 될까요? 산 사람이 아닌 영혼을 위한 스톤헨지 옆에다 묻어준 거죠. 그러니까 스톤헨지 주변을 그동안 팠던 사람들은 발굴한 게 다 뭐였냐면 그런 부작품들만 발견했는데 그들이 원했던 건 마을의 흔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의 흔적은 재밌게도 우드엔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가보시죠. Yeah, I did. I'm not sure I had some like salad. I made a really nice salad last night. 20대 때 I ate it. 그랬어요. 문신을 할까 말까. But if I make a salad, 에비뉴라고 아까 설명해드렸죠? 이게 신전이라고 생각하면 신전의 입구예요. 여기서 진짜 푸는 겁니다.